안녕하세요. 동화의 숨겨진 면을 뒤집어 보는 거꾸로 동화 책임 작가 한말근서입니다. 아이들에게 늘 완벽한 가르침만 주어야 한다는 강박이 혹시 부모님과 선생님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동화 속 주인공처럼 착하고 순종적이고 용감해야 한다는 강요된 교훈은 사실 아이의 자유로운 생각을 가두는 그림자입니다. 더 이상 동화 속 낡은 잣대로 아이를 평가하지 마세요. 거꾸로 동화 영상을 통해 아이의 자기 비평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를 탐구하는 즐거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안데르센의 인어공주의 거꾸로 동화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래된 인어공주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이야기가 완벽해서라기보다 그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오해를 우리가 아직 다 풀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너무나 익숙해서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았던 한편이 잔혹한 동화를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뒤집어 보려 합니다. 바로 안데르센의 인어공주입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이름의 잔혹한 계약식. 우리가 기억하는 인어공주의 끝은 늘 창백한 물거품이었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다리를 얻고 대신 가장 소중한 목소리를 내놓는 거래. 결국 왕자의 곁에서 침묵하며 컷돌다 사라지는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비극의 전형으로 읽혀왔죠. 하지만 이 익숙한 장면을 잠시 멈춰 세우고 들여다봅시다. 깊고 푸른 바다, 인간의 눈이 닿지 않는 궁전에 살던 막내 공주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언니들보다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운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닌 가지지 못한 것을 갈망했습니다. 수면 위 인간들의 세계,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스친 왕자라는 환상 말입니다. 그리움이 병이 된 공주는 금기된 구역의 바다 마녀를 찾아갑니다. 보랏빛 연기가 소용돌이치는 그 동굴에서 마녀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제안합니다. 이 약을 마시면 내 거추장스러운 꼬리가 다리가 될 거야. 대신 내 목소리를 나에게 줘야 해. 사랑을 얻으려면 입은 닫고 미모로만 승부해야 하는 법이지.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동화 속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강요해온 자기 부정의 계약서입니다. 너의 고집을 버려야 사랑받는다. 너의 독특함을 죽여야 조직에 적응한다라고 속삭이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죠. 우리는 아이가 가진 가장 빛나는 목소리를 빼앗는 대신 남들과 똑같이 걷고 뛸 수 있는 다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다리로 걷는 첫걸음부터 아이는 칼날 위를 걷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꼬리는 장애가 아니라 날개였다. 여기서 대본을 완전히 새로 써보려 합니다. 공주가 마녀의 유리병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문득 한 장면을 떠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로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의 설리입니다. 설리는 무섭게 생겼다는 이유로 벽 뒤에 숨어 아이들을 겁줘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그 세계의 표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깨닫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이 아니라 웃음소리에서 더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자신의 본성이 남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것에 있음을 발견한 순간 설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인어공주 역시 마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보다 깊고 단단합니다. 아니, 나는 내 목소리를 팔지 않겠어. 내 목소리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도구가 아니라 내 영혼이 세상과 부딪히며 내는 고유한 주파수니까. 마녀는 당황하여 톡서를 퍼붓습니다. 멍청한 년, 다리가 없으면 왕자는 너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꼬리는 흉측한 장애일 뿐이야. 이때 공주의 대답은 우리 모두의 심장을 울려야 합니다. 마녀님, 당신이 장애라고 부르는 이 꼬리는 나를 심해 1000m까지 데려다주는 유일한 날개예요. 왕자가 내 다리만 보고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내 영혼이 아닌 내 껍데기를 수집하는 수집가일 뿐이죠. 나는 누군가의 전시품이 되기 위해 나를 절단하지 않겠어요. 존재로의 회귀, 그리고 나다운 숨쉬기. 공주는 동굴을 팍 차고 나옵니다. 이제 그녀는 왕궁이 아닌 자신만의 바다로 헤엄쳐 갑니다. 모아나의 주인공이 산호초 너머의 파도를 향해 배를 띄웠을 때 느꼈던 그 전율이 공주를 감쌉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인간이 되고 싶었던 진짜 이유는 왕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막연한 결핍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부모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달이라는 사회적 표준을 얻기 위해 목소리라는 자아를 포기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화 소울의 조 가드너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 꿈꾸던 무대에 섰지만 그 순간 느낀 것은 환희가 아닌 허무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은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답게 숨쉬는 것에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삽니다. 만약 인어공주가 다리를 얻어 왕궁에 들어갔다면 그녀는 평생 자신을 연기하며 고통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행복한 결말일까요? 가치 전복의 기적.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건네야 할까요? 비결은 거창한 기술이 아닌 가치 전복에 있습니다. 영화 라따뚜이의 생쥐 레미를 보십시오. 요리사는 인간만 할 수 있다는 편견을 깨고 주방을 장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주는 왕자와 결혼해야 해라는 고정관념의 감옥을 탈출해야 합니다. 오늘 밤 아이와 함께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공주가 목소리를 지켰을 때 바닷속 친구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목소리로 공주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어른이 되기 전에 꼭 길러줘야 할 능력은 타인의 명령을 수용하는 귀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울림을 포착하는 귀입니다. 아이가 남들보다 느리거나 남들과 다른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이가 육지라는 좁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광활한 대양을 유영할 존재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학습지 한 장보다 중요한 것은 아빠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내 모습 이대로가 가장 멋져라는 확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써내려갈 새로운 서사.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꾸로 동화 읽기의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교훈을 강요하는 습관을 버릴 때 아이의 창의력은 자라납니다. 아이가 왜 같은 책만 계속 읽으려 할까요? 그 책 속에 아직도 지켜내고 싶은 자신의 목소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복을 지루해하지 마시고 아이가 그 속에서 어떤 반전을 꿈꾸고 있는지 함께 탐색해 주십시오. 영화 겨울왕국의 안나가 엘사의 마음을 녹인 것은 남자의 키스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자신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인어공주에게 필요한 것도 왕자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꼬리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줄 진정한 동료였습니다. 오늘의 인어공주는 더 이상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바다의 여왕이 되어 자신의 목소리로 온 바다를 치유하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진짜 동화 읽기란 활자 속에 갇힌 교훈을 꺼내 먹는 것이 아니라 활자를 딛고 일어나 나만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아이와 함께 동화 속 부당한 계약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물어봐 주세요. 너라면 이 계약서에 서명하겠니? 그 짧은 대화 속에 아이의 미래를 바꿀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독하시고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댓글에 거꾸로 읽고 싶은 동화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잘 살펴보고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